3자든 5자든 이렇게 모임을 하게 되면 그게 단독회담이 됩니다. 형식적으로. 왜냐하면 대통령과 여당 당대표가 만나서 얘기하는데 예. 원내대표나 정책위 의장이나 다른 최고위원이 뭐라 관여하기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런 밥 먹는 자리가 아니라 어떠한 형태든 만나는 자리가 그 수정되더라도 조금 한 서너 명 만나는 자리라도 하면 자연스럽게 독대의 성격이 될 겁니다. 전북이 좀 예의나 프로토콜 의전을 좀 갖추어서 예. 정중하게 독대를 하고 신뢰가 있어야 이게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 상태에서 억지로 만난다고 뭔가 이게 김건희에서 문제 뭐가 나오겠습니까? 저는 너무 그 한동훈 대표가 자기 정치하는 거예요. 자기네게 마치 여론에 반응해서 예. 계속 대통령께 쓴소리 하려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구중근거리에 갇혀 있는 예. 완전히 뭐 불통 대통령 이미지 만들고 이래가 되겠습니까 당정이? 만찬의 성과는 무엇이라고 좀 생각하세요? 만찬의 성과요? 만찬의 성과는 저녁을 먹은 거 아닐까요? 이제 독재 요청 다시 하시는 이유는 뭘로 알면 될까요? 중요한 현안에 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필요가 여전히 있지 않겠습니까? 어제는 그런 말씀을 나눌 만한 자리는 아니었으니까요. 자, 방금 뭐 뉴스와이드 시작하자마자 영상을 전해드렸는데 지금까지 흘러온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오늘도 이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목소리, 상당히 결이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어제 제가 만찬장에 있었던 친윤계 최고위원하고 아침에 행사를 같이 했어요. 근데 아침에 분위기를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기가 느껴져서 밥이 어디로 넘어가는지도 모르겠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과 용산과의 생각의 괴리가 커지면 국민들이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줄어들고 빨리 두 분이 다시 만나서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분위기는 또 대통령께서는 나름대로 화기애애하게 좀 끌고 가기 위해서 오늘 고기 대접했는데 우리 한 대표 고기 좋아하시잖아. 그래서 제가 준비를 좀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도 시작했고 저는 독대 요청을 한 사실을 몰랐으니까 언론 보고 알았으니까 당 지도부에서는 알리지 않았다라고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이걸 유출했다면 그 이유가 뭔가요? 이런 내용이 그 보도가 됨으로써 가장 피해를 받는 분은 윤석열 대통령 아닌가요? 똑같은 상황을 설명했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화기애애했다. 한기가 느껴졌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그러나 같은 내용을 가지고 저렇게 다르게 설명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관계를 마치 보여주는 듯도 합니다. 이 두 분의 설명이요. 이런 가운데요. 뒤늦게 좀 알려진 내용이 있네요.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독대 요청을 한동훈 대표가 좀 두 차례 한 셈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며칠 전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데 대통령실이 독대 대신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1대1 만남, 회동 대신에 추경호 원내대표를 포함한 3자 차담회를 제안했다. 이런 내용이 며칠 전에 보도가 됐어요. 그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질문을 받고 한 대답이 이렇습니다. 글쎄요, 그걸 누가 말한 걸까요? 이게 맞다는 건지 맞지 않다는 건지는 묘하지만 대답 자체가 글쎄요, 누가 말한 걸까요? 이렇게 반응이 나왔습니다. 자,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께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도 내용이 맞다고 전제를 하면 차담회를 제안한 걸 보면은 대통령실에서 나름 뭐 대화를 하려는 어떤 뭐 성의나 의지는 있는 것 같은데 이를 한 대표가 그건 안 되고 1대1 이른바 독대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반응 중에 하나가 마치 야당 대표처럼 대통령을 압박한다. 계속 독대 얘기를 하니까요. 한동훈 대표는 왜 이렇게 독대를 계속 반복적으로 요청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상황은요. 우리가 대통령의 입장이나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생각하기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국민의 입장 해봐야 돼요. 국민도 뭐 여러 적에 있겠지만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정말 어렵잖아요. 경제도 그렇고 뭐 외교도 그렇고 남북 문제도 그렇고 더더군다나 최근에 의료 대란 문제도 그렇고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게 아무리 뭐 야권 야당의 공격 프레임이라고는 하지만
어쨌거나 지난 총선 전서부터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많은 의혹 이슈 제기가 있는데 예. 이런 거를 풀기 위해서는 만나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3자 회담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사람과 만나서 솔직한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주제예요, 사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건만 해도 예. 어떻게 이게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하고 20년 직이고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예. 이런 사안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얘기하려면은 대통령하고 독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 없이 이게 다른 어떤 당정회의 하듯이 쫙 여러 명이 또는 여러 명이 회식하는 만찬 장소에서 못하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가 계속 독대 요청하는 게 참 애처롭고 딱해 보입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풀어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일단 뭐 국민과 관련된 얘기를 말씀하시면 한동훈 대표는 이런 생각인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지금 독대 얘기를 거듭거듭 일각에서 이거를 비판적으로 보는 쪽에서는요. 독대 고집이라고 표현하고요.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독대에 대한 간절한 요청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오늘요. 이것도 다릅니다. 표현이. 바라보는 시각 차이겠는데 자 이번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께는요. 자 한동훈 대표 거듭 1대1로 만나자고 요청을 하는데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은 안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왜 계속 거절을 하는 걸까요? 우선은 관계에 대해서 예. 서로 시각이 다른 것 같아요. 눈높이가.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대통령 되셨지만 그 전에 어떤 정치 경험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상하관계, 수직관계가 제일 강한 조직에서 계시다가 검찰에 계시다가 바로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라는 건 사실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이게 상하관계 아니라 수평적 관계입니다. 기본적으로 예. 협력과 그 같이 논의하는 동지적 관계지 상하관계 회사나 조직 어떤 공공조직처럼 상하관계가 아니거든요. 예. 예를 들면 뭐 보스와 부하 이런 관계가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이 여당 당 대표를 과거 특히 한동훈 그 당 대표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 검찰에 있을 때 수족처럼 부리던 부하 직원이었기 때문에 예. 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존에 전직 그 여당 원내대표들하고 여러 가지 대했던 그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가 아주 유명합니다. 여의도에서는.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여당 지도부를 예. 그 동지적 관계나 수평적 관계를 보지 않는 게 첫 번째. 독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그 현안에 대한 이견이 너무 뚜렷한 거죠. 한동훈 당대표를 만나면 어떤 얘기가 있을 게 뻔하고 나가서 그 얘기를 한동훈 대표가 그 옛날 검찰에 있을 때 늘 나가면 이 언론 플레이 제일 잘한 검사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가면 했던 얘기가 어떻게 릴리스되고 언론에 흘려질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약간의 신뢰의 문제가 있다라고 본다. 예, 그 그렇습니다. 뜻입니까? 예, 원래 검찰에 있을 때 그게 유명했거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걱정스러운 거는 이번 만남 자체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은 애초부터 그냥 그 당대표라는 걸 별도로 대하는 것보다는 그냥 20여 명 모여가지고 그저 밥 먹는 자리 정도로 처음부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는 한 가지 한동훈 대표한테 얘기한 거는 아까 3자도 나왔는데 3자든 5자든 이렇게 모임을 하게 되면 그게 단독회담이 됩니다. 형식적으로. 왜냐하면 대통령과 여당 당대표가 만나서 얘기하는데 예. 원내대표나 정책위 의장이나 다른 최고위원이 뭐라 관여하기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런 밥 먹는 자리가 아니라 어떠한 형태든 만나는 자리가 그 수정되더라도 조금 한 서너 명 만나는 자리라도 하면 자연스럽게 독대의 성격이 될 겁니다. 지금 이게 언제부턴가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이렇게 만나는 자체가 이렇게 어렵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대통령실에서는 참모들이 익명으로 언론에 뭔가를 계속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친한계라고 꼽히는 정치인들도 뭔가 계속 언론 통해서 뭔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리고 쉽게 나오지 않는 표현을 써서 뭔가를 얘기를 합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당당하고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조건 민주당에 반대하기만 한다. 또는 무조건 정부 입장을 무지성으로 지지하기만 한다라는 식의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뒷부분입니다. 앞에 야당 얘기를 했어요. 그거 통상적으로 많이 합니다. 근데 뒷부분에 정부의 입장을 무지성으로 지지한다는 오해를 받으면 안 된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이 발언 특히 무지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전 맞는 얘기라고 봐요. 저게 얘기의 표현을 보면은 당당하고 설득이 가능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당당하고 설득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명분과 대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명분과 대의를 가지려면 무지성인 진영 논리만으로는 안 돼요. 예. 그리고 권력제에 대한 맹종만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우리가 대통령이 지금 당선돼서 모시고 있다고 해서 충신이 돼가지고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고 예. 그 대통령의 성공으로 우리 당도 차기 정권을 재창출하고 예. 모든 선거에서 승리하는 정당으로 나가고 이렇게 돼야지 맞는 거지. 그런 예. 어떤 충신의 길을 가야지 그냥 대통령이 심기불편하다고 해가지고 거기에만 맹종하고 그다음에 우리 편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호하는 진영 논리로만 똘똘 뭉쳐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국민과 공익을 보고 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걸로 저는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혹시요, 이 무지성 지지한다라는 거는 당내 일부 뭐랄까요, 뭐 세력일까요, 아니면 당내 일부가 이런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까? 그럼 지금? 저는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보고 있고, 예. 그게 뭐 나는 오해라고 생각하지만 그 오해라도 우리는 그 오해하는 사람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라는 식으로 표현한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제3자 입장인 제 입장에서 보면은 실제로 국민의힘에 그런 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보여져요. 예. 소정 변호사, 이 발언 혹시 또 대통령실에서 또 익명으로 또 굉장히 불편하다, 왜 그런 소리를 하냐, 또 이런 반응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그 신뢰가 지금 상당히 그 위기에 처했다고 봅니다. 예. 우리가 독대를 하는 것도요. 이번에 그 성북구의 이상규 위원장이 예. 백서를 집필진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한동훈 대표한테 독대를 요청해 놨더라고요. 아, 거기도 독재 요청을 했어요? 예, 언론에. 근데 이래가 되겠습니까? 한동훈 대표하고 되게 독대 다 요청할 때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미리 다 공개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 저는 이런 걸 이게 처음 보거든요. 원래는 미리 이제 그 다 이게 비공개로 협의해가지고 예. 실제 합의가 다 돼가 독대하기로 했거나 아니면 더 좋은 거는 이게 독대를 해서 성과 부분이 나왔을 때 예. 언론에 공개하는 게 맞잖아요. 예, 예. 미리 언론에 누가 누설했는지 모르겠지만 누설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의제까지 내년에 의대 정원 백지화나 김건희에서 문제까지 독대해서 말한다. 이러면요. 이게 독대하자는 겁니까? 근데 한동훈 대표 쪽에서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 그러더라도 얘기한 적 이게-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도부는 알았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대충 유출견이 들은 게 있는데 예, 뭐 예. 확인 안 되고 방송에 말할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 말은요. 전부 이게 좀 예의나 프로토콜 의전을 좀 갖추어서 예. 정중하게 독대를 하고 신뢰가 있어야 이게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 상태에서 억지로 만난다고 뭔가 이게 김건희에서 문제 뭐가 나오겠습니까? 저는 너무 이게 그 한동훈 대표가 자기 정치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게 마치 여론에 반응해서 예. 계속 대통령께 쓴소리 하려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구중근거리에 갇혀 있는 예. 완전히 뭐 불통 대통령 이미지 만들고 이래가 되겠습니까 당정이? 저는 한동훈 대표가 아무리 정치 초년생이지만 예. 조금 이게 그 이런 예의나 품격 그다음에 그 진짜 진정하게 운명 공동체라는 이런 게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예. 너무 이게 그 자기 정치하는 게 아닌가 이런 봅니다. 저는 이게 대통령하고 가까운 서정욱 변호사가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아, 정말 대통령하고 국민의 한 가까우십니까, 사람으로 소정 변호사? 국민의 한 사람으로 너무 답답해요. 그러면 오. 지금 지지율 뭐 퍼센테이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서 변호사는 그럼 그거 어떻게 뚫고 헤쳐나가실 거예요? 갑자기 서 변호사가 뭐 책임을 져야 되는 것 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지금요? 대통령도요 충분히 국민의 민심이 어떤지 다 알고 있고 예. 정말 이게 고군분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개혁도 하려고 이게 예.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백지화는 안 되잖아요. 김여사 문제도 마찬가지고 너무 이게 대통령을 몰아세워서는 안 된다 봅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현재 위기의식이 있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 뭐 그거는 당연히 이제 중요하죠.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지금 당장 만나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하지만- 조만간 독대도 어렵다고 보시는 거예요? 하지만
쇼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국정 운영의 동력이 지금 굉장히 꺼져가는데 이런 예, 상황에서는 정치는 그렇습니다. 상대를 못 믿더라도 사실 그저께 그 만찬에서도 사실 지금 4장 달랑 이제 그 스틸 사진만 나왔던데 예. 그거보다는요 오프닝 정도에서는 둘이 만나서 악수하고 포옹하고 좀 자주 만났어야 되는데 이런 말이라도 해야 국민들이 안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대가 되든 안 되든 그거는 차후의 문제인데 예. 그런 그 쇼조차 못할 정도여서 저는 이제 우려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의도나 좋은 마음만 가지고는 예. 정치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쇼라도 해야 되는데 이 검사 출신 두 분이 참 그걸 하려나 모르겠어요. 참 답답합니다. 지금 이제 예, 저도 한마디 말씀드리면 홍익표 의원도 좀 말씀하시죠. 답답한 게 우선 저 자리 자체가 좀 부적절했어요. 왜냐하면 뭐 소고기, 돼지고기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뭐 술은 안 드셨지만 예. 지금 현재 의료 대란 때문에 그 국민들의 불안이 굉장히 높고 그 경제 상황도 어렵고 뭐 국제 정세도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예. 좀 안이해 보이는 거죠.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안이한 자리 같이 보였다. 차라리 밥 먹는 자리가 아니라 협의하는 자리, 그러니까 현안을 갖고 논의하는 자리를 그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실 또 정부 관계자들이 하는 그런 자리가 더 모양이 좋았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저는 뭐 서정욱 변호사님과 같은 맥락에서 하나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과 그 한동훈 대표가 거의 똑같아요 지금. 같다. 예, 데칼코마니처럼. 왜냐하면 뭐 일단 뭐 지금 여러 얘기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 주변 말 안 듣고 자기 혼자 독선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지만 한동훈 대표 역시 독대를 하든 대통령과 뭐를 하든 간에 혼자 결정하고 혼자 전격적으로 제안하는 게 아니라 최고위원들과 상의하고 예. 주요 당직자들과 협의해서 당의 뜻을 모아서 당의 뜻을 대통령실에 전달하고 한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나 혼자 대통령이랑 독대할 거야 해서 그게 어디서 흘러나왔어. 뭐 누가 흘렸냐. 이러면 흘린 데는 대통령실 아니면 한 대표 측근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가 만나는 여당 대표가 만나는 게 비밀스러운 사안이 될 수 없잖아요. 어차피 다 기사화될 거고 기사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고 그렇다면 최고위원들한테 중지도 모아보고 어떤 형태가 좋겠냐. 내가 꼭 한번 만나서 대통령께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럼 최고위원들을 힘을 모아가지고 여당 대표가 당의 힘을 모아가지고 대통령을 설득해야죠. 자, 뭐 여러 차례 걸쳐 여러 가지 다각도 분석해 주는데 아무튼 심상치는 않아요. 사실은 만찬이 끝난 뒤 그 다음날 한동훈 대표가 만찬에 대한 성과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저녁 먹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약간 깜짝 놀라면서 들으셨다는 반응들이 보이더군요. 그리고 오늘은 정부 입장을 무지성으로 지지한다는 오해를 받으면 안 된다. 무지성이란 단어가 여기에 들어가.